자, 안녕하십니까. 신성여고 3학년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오늘, 제주도에 가기로 했었고, 또 신성여고 가서 뵙기로 했다가, 또 이제, 다시 온라인 강의로 바뀌었다가, 아예 태풍 때문에 못 가고, 제가 서울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은 아니고, 녹화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학부모님들, 홈페이지, 보시는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유튜브에 제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거기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희 3학년 학부모님들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이투스 아시죠? 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에 센터장을 맡고 있는 상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활동들도 많이 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100일 남았잖아요. 네, 참 역사적인 날이네요. 그래서 수능도 100일 남았고, 그리고 또 태풍도 오고, 그리고 코로나도 굉장히 창궐하는 참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긴 하지만, 도리어 저는요, 이럴 때 조금만 더 힘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평상시보다 두 배, 세 배의, 두 배, 세 배의 큰 효과,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저도, 제 아들도 올해 고3입니다. 같은 학부모, 네, 수험생 학부모의 입장으로서 제가 있는 내용들,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아들한테 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두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게 한번 따라 하시고 같이 한번 움직여 주셔서 도리어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따님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굳은 신념으로 아이들을 좀 100일 동안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진행할 건데요. 일단 진행하기 전에 작년도 수능서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부모님들은 요 세 가지 점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만점이 130점과 140점과 150점 요 세 가지 점수를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국어 수학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탐구는 그거의 절반 값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은 130점이었다 그러면 탐구는 탐구로 따지면 65점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130, 140, 15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130점이 나왔다는 내용은요. 130점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단은 변별이 가능한 수능이다. 변별이 가능한 수능의 시작이 됐다. 왜냐하면 표준 점수 130점 만점에 130점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9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되니까 한 3개 정도, 2개나 3개 틀려도 일단은 3개 정도까지는 되겠네요. 한 3개 정도 오답이 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변별이 가능한 수능의 시작이 130점이고 140점이 나왔다라는 건 요거는 조금 어려운 수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어려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80점대 후반 정도에서 89, 한 88, 한 87까지 이 정도쯤에 1등급 컷이 결정된다. 그래서 어려운 수능의 기준은 일단은 140점이 나왔을 때다. 그러면 탐구로 따지면 한 70점대 근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어려운 수능이었다라는 증거죠. 자, 그리고 150점 근처에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이때부터 핵 마그마 수능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80점대 초반에서 1등급이 결정된다. 되게 어려운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수능이 어렵게 나온다라는 거는 일단은 뭐 올해도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건요 막 어려운 개념을 이용하고 막 됐다 어려운 문제를 내고 그러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을 어렵게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정도 점수에서 올해는 아마 저희가 보기에도 한 130에서 140 인근의 그런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를 내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는 뭐냐면 고난도 문항 공략하기, 그다음에 실수를 줄이기, 그다음에 수능학습 비중 줄이지 않기.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건요. 어려운 문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려워서 아이들이 손도 못 대게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자제분들에게 낯선 문제들을 고난도 문항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낯선 문제를 줄여나가면 되거든요. 좀 많은 양의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난도 문항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다양하게 뭐 틀려도 괜찮아요. 꼭 다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거 틀렸다고 막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많은 문제를 풀어봐서 익숙하게만 만들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봤던 문제다 그렇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따님들을 위해서 이제는 질보단 양입니다. 양적으로 좀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으로 좀 밀어붙인다 생각하시고 많은 문제를 좀 다뤄보시고 실수를 유발시키는 것도 평가원의 전략이라는 것도 아시죠? 이런 걸로 학생들을 얼마든지 변별할 수 있어요. 요즘에 아시겠지만 일부러 계산 실수를 유발시킨다라는 것도 아세요? 더 할 건데 분명히 더해서 풀 건데 자꾸 빼고 싶게 만들어. 그런 것도 분명히 시간 아이들한테 좀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거는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수능에 대한 비중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재작년 수능서부터 작년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까지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웠었죠? 그쵸?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가형, 수학 나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거도 비교해 보시면 어려웠었어요. 그쵸? 네,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도 충분히 되고, 그래서 올해 수능이 쉽게 나와버리면요. 아이들 변별이 안 돼요. 변별이 안 되면 위에서부터 최상위권서부터 뭐 하향 지원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쉽게 낼 수는 없겠죠. 그러면 재수생들을 굉장히 많이 양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 중에 언어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출제되기 시작하니까 난이도는 어느 정도로 유지될 거다. 그리고 또 영어도 절대평가인 상황에서 국어까지 쉬어져 버리면 문과 친구들은 정말 변별이 안 되죠. 그리고 수학은 수학 가형은 기하가 빠졌잖아요. 기하가 빠지면서 킬러의 난이도는 살짝 내려가고 준킬러들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요. 특히나 우리 자연계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 쪽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학은 준킬러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나형은 어마무시하게 어려웠다라고 했잖아요. 149점까지 나왔었거든요, 작년 수능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좀 성적이 떨어진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수학 나형을 포기한 친구들이 많았대요. 그래갖고 굉장히 낮은 점수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낮은 점수를 가진 아이들이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표준 점수가 강제로 이렇게 상승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도 이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막 수학 가형의 10% 가산 점수를 줘도 이제 나형을 이기지 못하는 막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수학은 킬러와 준킬러에 대한 것들 훈련들 좀 하고 수학 나형을 포기한 친구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는 저는 올해 수학 포기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시고 좀 기계적으로 훈련을 해도 수학 점수는 좀 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게 또 수학 점수고 그래서 올해의 환경을 좀 보실 수 있는 상황이 이거거든요. 6월 달 거 보시면요. 원래 제가 140점 정도면 80점대 후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학 가형이 딱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국어 140인데 91점까지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들은 좀 잘했다라는 얘기예요. 상위권들은 좀 잘했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좀 못하는 친구들 때문에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수학 나형 좀 보세요. 140이 나왔는데도 96점이에요. 원래 이 정도 나오면요, 130점대 아니면 120점대 후반까지도 표준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표준 점수가 너무 높이 올라왔거든요. 뭐냐면 이 3, 4, 5등급들의 성적을 보시면요, 다른 과목의 3, 4, 5등급의 성적보다 아주 형편없이 낮아요. 수학 나형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학생들이 수학 나형을 어마무시하게 포기하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도리어 좀 이런 걸 알게 되면 올해가 좋은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따님들이 좀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어. 조금 더 힘을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또 따님들하고도 좀 얘기 나누셔 볼 건 뭐냐면 올해 복합 추론 문제가 좀 나올 것 같아요. 22학년도 예시문항으로 나왔던 건데 뭐냐면
원래 메인 지문이 있고 문제가 쫙쫙쫙쫙쫙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22 예시 문항에 메인 지문이 있고 문제 밑에 서브 지문이 또 있는 거야. 이 서브 지문과 메인 지문을 비교 분석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복합적인 추론을 해야 되니까 쉽지도 않았을 것이고 거기다 또 시간도 오래 걸렸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올해는 국어는 복합 유형이 일단 포인트고 거기에 좀 시간에 대한 것들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을 끌게 만드는 것도 학생들을 변별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또 있어요. 시간 끌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선지에서의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선지 아시죠? 선지. 해장국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참, 어렵고 힘든 상황들인데, 저라도 좀 실없이 굴어야죠, 뭐. 네. 그래서 너무 또 긴장하고 계실까봐 그냥, 네. 조금씩 농담해 가면서, 네. 저도 고3 학부모라 저도 참 힘드네요. 네. 하지만, 전 분명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저는 믿고 있는 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더 한다 그러면, 조금만이라도 더 신경 쓰고, 조금만 더 애를 쓴다 그러면요, 보통 때 2배, 3배의 효과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만약에 보통 때 이 정도 노력하면 제주대 정도 갈 수 있는 친구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조금 더 그 정도의 상황을 유지해도 막 중앙대, 경희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농담하면 웃으시면 돼요. 안 웃긴데 어떻게 죄송합니다. 선지 1, 2, 3, 4, 5 분명히 1번하고 4번, 5번이 답이 아닌 건 알겠는데 2번하고 3번이 계속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저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시간 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선지에 대한 선택하는 훈련, 확고하게 선택하는 훈련들을 좀 해야 돼요. 결국 뭐예요? 자꾸자꾸 시간에 대한 훈련하면서 모의고사를 자꾸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지금은 질보다는 양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풀어보면서 시간 정해놓고 문제 풀면서 제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수학은요. 일단은 수학 가형에선 계산을 좀 어렵게 하고 있대요. 계산을 돌아가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산의 실수를 일부러 유발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산 실수하는 것들이 결코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평가원한테 낚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실수 절대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 확통 난이도 좀 올라가고요. 신유형들이 좀 나와서 난이도는 조금 어려운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되 일단은 준킬러가 더 관건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21, 29, 30 이외에 다른 것들이 조금의 난이도가 올라갈 거예요. 자, 그리고 증명이라던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문항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수학 나형이 쉬웠지만 어마무시한 표점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점수가 낮은 친구들이 좀 많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항아리 모양이었지만 지금은 청자 모양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청자 모양이다 그러면 이렇게 모가지가 길잖아요. 여기 목 부분이 기니까 모가지가 목 부분이 기니까 뭐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글로 파고 들어가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학 나형 포기하지 말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수학 나형을 학생들이 더 포기하는 상황이냐면 이 수학 나형에 올해서부터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들어갔어요.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여학생들이 많이 포기하나 봐. 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조금만 기계적으로도 노력을 하면 정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하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준킬러에 대한 것들이 일단 올해 수학의 관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하면 국어는 복합 유형과 그다음에 선지, 그다음에 수학은 준킬러와 그다음에 정확한 이해, 그다음에 계산, 그리고 수학 가형은 확통, 그다음에 수학 나형은 지수, 로고, 삼각함수. 아시겠죠? 네. 자, 6월 모평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걸 하는 거는 분위기 보시라는 얘기예요, 분위기. 지금 이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올해 6월 거고요. 이게 작년 수능이고 이게 작년 6월이거든요. 작년 6월과 올해 6월에 국어 원점수를 비교해 봤더니 상위권은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최상위권들은 성적이 올라갔는데 중위권 친구들은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수능과 비교하면 도리어 떨어졌어요. 상위권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전국에 3, 4, 5등급들의 성적, 그러니까 수준이 좀 낮다라는 얘기예요. 평상시보다. 이건 재학생만 그러겠지. 재수생도 그래요. 올해는 재수생도.
그래서 재수생도 썩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 4, 5등급들이 상황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좀 실력이 낮은 상태거든요. 최상위권들은 뭐 쏘쏘해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근데 이 3, 4, 5등급들이 성적이 많이 낮으니까 조금만 해도 표준 점수 상승 효과가 되게 커요.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친구들이 많게 되면 자꾸 점수가 올라가게 되는 게 표준 점수거든요. 평균이 낮고 표준 편차가 좀 작을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만 공부해주면 일단 3등급까지 아니면 2등급 말까지 올라가기는 평상시보다는 쉬운 상황이다. 그런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등급 간의 간극도 좀 넓어서요. 상승의 틈과 기회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한 상황들이 많지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노력만 해도 그거의 두 배나 세 배의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만 열심히 하면 평상시보다 좋은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 6월, 9월 수능, 그 다음에 올해 6월 거까지 보시면 이게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이거든요. 그래서 이 원점수 컷들을 보시고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흐름이 보이실 거예요. 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구나. 어떤 의도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자, 국어였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도 보세요. 아, 1컷, 2컷, 3컷을 보니까,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하나 더 볼까요? 수학 나형 1컷, 2컷, 3컷을 보면 점점 벌리고 있잖아요. 등급 간의 간격을 조금 벌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최상위권들한테 넉넉한 표준 점수를 만들어줘서 얘네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기 점수 찾아먹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모든 집단이 안정화되지? 그러면 재수생도 좀 줄어들게 되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등급 간의 간극이 넓으니까 아까처럼 제가 청자 목 부분처럼 이렇게 기니까 거기 파고 들어가기가 쉬운 거예요. 조금만 공부하면 글로 쑥 들어가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저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좀만 하라고요. 좀만 더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효과 나올 거야. 심지어는 이렇게 준킬로 못 맞춘다 하더라도 실수만 줄여도 실수만 없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이 전의 상승 효과보다 지금 훨씬 더 높은 상승 효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를 써란 얘기예요. 그런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저거저거 막 그러는데 교육과부에서는 이것까지 또 미뤄지면 또 이제 문제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저도 이제 고3 학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는 큰 변동 없이 가길 바라는데 일단 9월 모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거 찍고 나서 이제 또 발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변화가 없길 바라면서 코로나 씨도 좀 잠잠해지길 괜찮 대단하네 그렇죠? 원래 좀 더워지면 애가 빌빌거리고 맛 간다고 그러더니 이 녀석은 뭐 정말 아무튼 개인 건강과 위생 철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님들 손소독도 되게 열심히 좀 하라고 그러시고 가글 있잖아요. 가글 같은 것도 좀 자주자주 하는 게 되게 좋대요. 일단은 좋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건강 잘 챙기면서 9월 모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6월 모평이 좀 난이도 조절을 좀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9월 모평이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집중력과 몰입, 그다음에 좀 속도를 내는 게 되게 의미가 크고요. 자꾸 자제분들이 혹시 따님들이 엄마 자꾸 요즘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슬럼프 오는 것 같아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요. 다시 한번 좀, 야, 정신 차려, 이거다, 지금. 네가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럴 건데, 어떻게 보면 100일만 참으면 된다. 곰이 마늘도 먹고 100일은, 재미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참는데, 딸, 우리 100일만 참으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좀만 참자. 집중력이라는 건 인내의 문제다. 누구나 지금 다 힘든데, 네가 조금만 더 참으면서 내가 오늘 평상시보다 좀만 더 참았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좀만 더 참고 견디자. 그렇게 해서 격려를 좀 해주세요. 지금 남은 기간은 어떤 뭐 이렇게 겁을 준다거나 뭐 계속 위기감을 주는 이런 것보단 긍정의 에너지를 자꾸 심어주시고 잘 될 거야 딸 분명히 잘 될 거고 네가 원하는데 분명히 합격할 수도 있고 내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 거야 그러면 자꾸 좀 힘을 넣어주세요 그러려면 따님들도 노력을 좀 해야 돼 뭐냐면 모의고사 좀 많이 풀어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의고사 좀 풀으라고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보라고 뭐 가릴 거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자꾸 시간에 대한 훈련과 모의고사 시험지에 대한 훈련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틀렸다면 자기가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린 거고 이 맞은 게 뭐 때문에 맞았는데 나는 이걸 왜 놓쳤고 이런 걸 다 메모해 두는 거예요. 틀린 건 뭐가 틀렸고 이런 거에 대한 혹시 개념을 모르는 게 있다면 여기다 시험지에다가 개념도 정리해 놓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잘 모아뒀다가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이거 가져가는 거예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갈 때 막 국어 대백과사전 들고 들어가거든요. 참 힘도 좋아요. 이런 시험 이걸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합니다. 이거 만드시면 되고요. 저희 아들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있죠. 저 입시 전문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이거 다시는 안 틀려. 그래서 이렇게 오답 분석 시험지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주 저질 배치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건 완전 저질 배치표입니다. 맞지도 않고요.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 정도라도 아시면 일단 정시로 요 정도 상황이면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구나라는 거 개략적으로 감만 잡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순서는요. 순서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 순서로 국수, 영탐 순서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조합이 없으시다면 이걸 그냥 더하셔서 나누기 4 하시면 이게 평균 등급 이걸로 보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데 요게 써먹을 때가 좀 있어요. 언제 써먹는 거냐면 만약에 따님이 요 정도 정시 성적이 나온다. 이렇게 보통 때 나온다 그러면 수시는 요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한 두 칸 정도 위에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 정도 점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건 상위 누적이고요. 따님 7월달 거 성적 받으셨을 거예요. 7월달 거 성적 받아보시면 여기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 여기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위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보시면은 여기 국어, 수학, 탐구까지 합쳐진 요 값이 나요. 요 값이 지금 이 친구 97.89%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하위 누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 밑에 전국에 97.89%의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서부터 따지면 그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2.11% 그걸 상위 누적이라고 합니다. 상위 여기 가려졌네요. 네, 상위 누적이라고 하고요. 2.1% 정도면은 자연계에서는 꽤 잘하는 거죠. 네,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인원수도 좀 줄어들어서 조금 더 여유가 있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요 정도 상위 누적이 나오면은 영어 1등급의 마지노선. 그래서 따님들 우리 신성여고 따님들 영어 전교생 다 2등급 마지노선 1등급, 2등급만 받으시는 거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입 일정이 좀 변화된 거, 요게 지금 핫 포인트인데, 일단 9월달 모평이 중요하다라는 게, 원래는, 원래, 예정되어 있는 건 5일 이후에요.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작년에도 이렇게 됐었었는데, 올해 날짜가 바뀌면서 8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9월 모평 보고 나서 일주일이 좀 넘는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게 지원할 거란 얘기죠. 그쵸? 자, 신중하게 지원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좀 약간 하향 지원하려는 추세가 있어요. 네, 올해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우리 확실하게 가자. 그래서 하향전 하려는 주제 하나, 그리고 또 좀 많은 데이터를 좀 보고서 판단하려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하향전 추세가 있으니까 6장 중에 하나는 약간 욕심 내보자. 괜찮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는 약간 하향지원 추세니까. 그러니까는 하나 정도는 하나만 약간 약간 그러면 우리 딸 8등급인데 서울대 한번 써볼까? 그건 아니에요. 네. 그건 욕심내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건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만약에 이제 제주대를 생각한다. 그랬는데, 약간 욕심내본다. 약간만 욕심내보면은, 인서울에 무투로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일단은 서울에, 꼬랑지라도 한번, 네, 인서울에 있는 대학을 한번 써보자. 이런 거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하나 역공을 취하시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좀 많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는요, 제가 알기로도 적어도 학교 선생님이 제일 많아요. 선생님은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의 자료를 다 갖추시기 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니, 신성여고에 몇 등급이 어느 대학 가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아니, 신성여고 선생님이 제일 잘 알지.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세요. 아시겠죠? 자, 두 가지. 살짝 욕심내보자.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시면서 좀 데이터를 좀 많이 모으셔라. 데이터는, 어, 여기도 제가 이제 요거 PPT도 드리고 있지만 선생님한테 나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자꾸 얘기를 나눠보시고, 그리고 부모님들, 이투스 밴드 아시죠? 저희 회사 밴드 운영하거든요. 거기도 좀 들어오세요. 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고, 자꾸 데이터를 모으시고 좀 사용하시고, 그런 것도 좀 공부해 보시고, 딸, 너는 공부만 해. 우리가 알아서 할 거니까, 선생님하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넌 공부만 하세요. 자꾸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그 왜 성적이 오르지 않겠어요? 분명히 오릅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부탁드릴 일은 아니에요. 뭐 따님들이 잘 돼봐야 뭐 농담이에요. 따님들도 잘 되고 저도 잘 돼야죠. 네. 저는 지금 고3들 저희 아들의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하고 적어도 제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모두 다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진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좀 도와주셔야 돼요. 제발.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진심이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원래 5일이었는데 날짜 바뀌면서 6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총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한 4일 정도가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 효과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신중하겠지, 더 많은 데이터를 좀 보겠지.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학생부 검토 기간이 아무래도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해는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 그거는요, 비교과에 대한 평가가 좀 준다면, 학종을 좀 써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 뭐, 별로 한 게 없어서, 전국이 다 똑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학종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써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많이 뽑는 마지막 해가 올해거든요.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학종으로 조금 욕심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자, 그리고 또 추합 기간이 좀 문제인데, 원래 5일이었는데 그냥 5일로 그대로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2월 31일 날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이 1월 1일인데 그날이 금요일이에요. 1월 2일, 1월 3일, 금, 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합이 물리적으로 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면접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안 내고 수능 최저도 없는 이런 전형 같은 경우엔 추합이 덜 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공을 취해 보세요. 그럼 면접이라도 있던가, 뭐 면접 논술 적성, 그리고 또 수능 최저라도 있던가,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라도 내면 그래도 좀 추합이 조금은 더 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면접이 있거나 최저가 있거나 서류를 내는 전형들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조금 욕심을 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학교장 추천 전형도 좀 많이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 학교장 추천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거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준 아이니까, 일단 대학에서는, 제주여고의 옥동자구나. 학교장이 개런티 해준 아이니까, 그러니까 검증이 좀 덜 할 거란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좀 수월하게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신경 써보면, 교장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수능 최저까지 있어. 최저 맞췄어. 거의 100%. 네, 짱. 저희 아들은 내신이 안 좋아서 네, 학교장 추천을 못 받긴 하지만 네, 아무튼 추천을 받으셔서 이렇게 해서 이제 최저까지 있으면 올해 최고입니다. 네. 음, 뭐 전체적인 입시에 대한 변화니까 참고만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지수로고 상학함수 들어가서 아이들이 수, 나에 대한 포기율이 좀 높은 상황이다. 그런 것도 알아두셔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이 바뀌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내년 되면 완전 바뀌어요. 내년 힘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자꾸 주변에 요즘에, 내년은 올해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은요, 내년도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열심히 해보고 나서 얘기하세요. 나중에. 이건 나중 일이야. 그러니까 일단 올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입 전략을 짜실 때 지금 이렇게 짜시는데 저희 수시 6개 쓰셔야 됩니다. 쓰시되 뭐 6개 쓰실 때 마음껏 쓰세요.
한 4개 정도 마음껏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것저것 자료도 좀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발 상담은 선생님하고 하세요. 뭐, 서울에 와서 제주 신성여고 상담해봐야 신성여고 선생님보다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4개를 이것저것 좀 따님하고 가족 회의도 여셔갖고 하시되, 2개는 선생님 거라는 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6개 중에 2개는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을 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4개 중에 하나 정도는 조금 욕심 내보시면 되고, 그런 걸 판단할 때, 이 대학이 몇 등급으로 붙었고, 몇 등급 정도가 적절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제가 대학교 입학처에 올라온 그 3개년치 자료를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판단하셔도 돼요. 원래 입학처 가서 다 다운로드 받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부모님들 좀 힘들 것 같아요. 참 친절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아들의 적들이다 그러면 그걸 왜 드려요?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부모님들 그런 거 좀 보시면서, 우리 딸이 한 2.4등급인데, 작년에 여기 2.4등급이 평균이었구나. 한번 써볼까? 그렇게도 되시지만, 1.8등급인데 어떻게 써볼까? 하나 정도는 한번 욕심 내보시라는 얘기. 하나 정도만. 그 대신에 면접이 있거나 수능 최저가 있거나 자기소개서라도 내는 전형으로. 아시겠죠? 그냥 학생 뭐 100, 서류 100 그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내신 좋은 친구들은 이런 식의 조합, 그러니까 교과 위주로 쓰겠죠? 그리고 종합과 교과를 섞어 쓰기도 하겠고, 아니면 이거보다 내신이 부족하면 종합과 대학별고사 위주로 쓸 거고, 저희 아들은 대학별고사와 종합 2개 정도 쓸 겁니다. 내신이 이거보다 안 좋아서. 이거보다 내신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논술이나 적성 같은 거 대학별고사 보시되 수능까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거든요. 그것도 아세요? 논술도 최저 맞추면요, 일단 반토막이 날라가요. 그래서 경쟁률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논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학년 학부모님들이니까 뭐 수시 6번 쓸 수 있고 1번서부터 4번까지 골라서 이 중에 6개로 조합을 만들어서 쓰는 거, 그리고 수시선 이런 거 중요한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1, 2번을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고 2번, 3번이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쓰고, 그 다음에 2번은 일반고와 특목 자사고가 겹쳐져 있으니까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뽑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제주대를 비롯해서 상위권 대학들은 일반형 학종과 탐구형 학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종이 참 좋은 전형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세련됐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정시도 있죠. 만약에 수시가 안 되고 다 정시로만 쓸 수도 있지만 올해는 수시 정시 다 써보셔야 돼요. 일단 수시에서 하나 정도 좀 붙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만약에 정시로 갈 만한 대학도 수시에서 써본다, 좀 안정적으로 써보겠다. 괜찮습니다. 써보셔도 되는데, 정말 정시가 잘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나요? 갈등되시죠? 우리 딸이 정시가 잘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정시로도 갈 수 있는 대학이었는데, 그러면 그 대학은 면접이 꼭 있는 전형으로 쓰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면접이 있어서 면접을 나중에 진짜 잘 나왔으면 안 가면 되거든. 자, 그리고 논술과 정시는 이렇게 내신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누구나 쓸 수 있고, 좀 정시가 살짝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일반형과 탐구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학교 기준을 보면 교과 영역을 한 50 정도 주고, 여기는 탐땡땡은 80 정도 주고 다땡땡은 50 정도 주면, 얼핏 보면 얘가 내신의 영향이 큰 것 같지만,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면요, 이렇게 써 있거든요. 여기 왼쪽 전형은 단순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과 성적, 그리고 3년간의 성적 추이,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쪽 오른쪽은요, 심화적인 학습 능력, 특정 교과, 해당 전공 분야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80이라고 하는 건 전교과는 아니네. 그렇죠? 전교과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특정 교과, 심화학습 이런 거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아무래도 일반형에 가깝고 오른쪽이 일단은 탐구형에 가깝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뽑는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쪽 일반형이 아무래도 내신의 역할이 좀 클 것이고 전 과목을 다 보면서, 오른쪽 탐구형은 조금 내신 역할이 작은 대신에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리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보세요. 여기에 일반형 학종은 내신이 조금 더 높아. 이거 평균이에요, 평균. 자, 그리고 탐구형은 조금 낮아. 근데 이렇게 낮은 걸 보고 우리도 여기 써보자 뭐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여기는 특목 자사고도 많이 오지만 뭔가 좀 특별한 거를 가진 아이들이 쓰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탐구형은 좀 뭔가 좀 내세울 만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좀 주력해서 써볼 수 있다라는 거. 없고 그냥 학교 생활을 무난히 했다 그러면 일반형으로 쓰는 게 맞다. 자, 그래서 여기 왼쪽이 일반형 학종에 해당하는 전형들, 일반형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오른쪽이 탐구형에 해당하는 것들. 참 친절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일단은 빨간색으로 처리한 대학이나 이런 전형들은 내신의 역할이 좀 더 커요. 내신의 역할이 좀 크니까 아무래도 좀 일반고 친구들 위주로 많이 뽑고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친구들은 좀 못 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자,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건 일반고 친구들도 써볼 수는 있지만 특목 자사고 아이들이 온다. 그렇지만 뭐 특목 자사고 친구들하고 똑같이 비교하진 않겠죠? 하지만 일단은 일반고 친구들도 좀 뭔가 좀 특별한 걸 갖추고 있어야 써볼 만한 그런 전형이에요. 그 대신에 오른쪽은 내신 컷이 좀 낮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친절하다 정말. 네. 아, 제가 어려운 내용 하나 설명드릴게요. 부모님들 요거 들으실 때는 잠깐 멈추셨다가 좀 머리를 맑게 하시고 조금 어렵습니다. 네, are you ready? 오케이. 저희가 전형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전형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대학에서는 요런 아이들을 보내주세요라고 보내는 메시지가 바로 전형이거든요. 그 전형을 읽고 해석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읽고 해석하는 거에서는 그 한 줄, 두 줄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모집 요강을 다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Are you ready? 오케이? 오케이, here we go. 자, 논술이나 정시에서 전형은, 그거는 뭐 이해 못 하셔도 그거 이해 못 할 것도 없고요. 별로, 그건 점수로 가는 거야. 근데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좀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교과와 종합에서 들 많이 쓰는 내용인데, 어떤 전형은요, 이렇게 써 있어요. 학생부 몇 프로, 또는 교과 몇 프로, 또는 서류 몇 프로, 또는 종합평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학생부 몇 프로라고 써 있는 이 전형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이 전형만큼은 다른 거 안 볼 거예요. 내신으로 뽑을 겁니다. 내신 안 좋은 분들 쓰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그럼 내신이 좋다 나쁘다는 어떻게 알아? 그 대학교 입학처에 올라온 입시 결과 자료들을 보시면 그게 좋은 내신이에요. 그 학교에. 그걸 제가 보시기 힘들까봐 무려 3개년치를 입학처에서 다운로드 받은 거 정리한 거를 제가 보내드릴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신이 안 되면 이건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부모님도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 1학년 때는 더럽게 못하다가 아니 정신 차리면 점점점 내신이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총 내신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런 친구들도 훌륭한 친구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내신이 좀 부족해도 뭔가 뛰어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런 친구들은 서류 몇 프로라고 써 있는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그 뜻이에요. 여기서는 학생부 교과처럼 내신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을 거예요. 그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가지로 나뉜 게 방식이 두 개가 또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하던가 아니면 일괄 합산을 하던가. 그러니까 총 네 가지의 조합이 나오죠. 교과, 서류, 그 다음에 단계별, 일괄 합산. 네 가지 조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네 가지의 조합을 내신 순서만 아시면 되잖아요. 일단 그러면 단계별에서는요, 1단계에서는 내신의 역할이 좀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 친구들은 단계별을 쓰는 게 더 유리하고, 내신이 조금 거기 입결 자료보다 좀 낮다. 그러면 단계별을 쓰지 말고 일괄 합산으로 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일괄 합산이 단계별보다는 조금 내신이 낮아요. 자, 그러면 학생부와 서류, 단계별과 일괄 합산 이렇게 하면 네 개의 순서를 아시면 되잖아요. 내신 높은 순서. 이게 제일 높지. 학생부 교과 단계별이 제일 내신 컷이 높아요. 내신만 보겠다? 근데 단계별로 하겠다? 1단계에서 내신 안 좋은 친구들은 다 잘라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내신 컷이 제일 높은 게 이거죠. 그 다음에 학생부 100짜리, 학생부 100, 학생부 일괄 합산. 아시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서류 단계별, 그 다음에 서류 100. 아주 조합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순서가 그래요. 학생부 교과 단계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100,
그 다음에 서류 단계별, 그 다음에 서류 100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서류 100짜리는 내신의 역할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특목 자사고 친구들도 많이 와요. 아시겠나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근데 원래 이게 대학에서 그 디자인한 건데 지금 학생들이 수능 공부를 너무너무 안 해요. 정말 싫어요. 자소서도 쓰기 싫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학생부 100으로만 뽑는 전형의 내신 컷이 지금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대 지역균형, 뭐 연세대학교 면접형보다도 높을 때가 많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정말로 데인저러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이건 저희 자료 받으셔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에 이제 이렇게 강의되고 나면 자료 거기다 같이 올려주실 거예요. 학부모님들만 보실 수 있는 사이트라고 하니까 뭐 거기다 올려주시겠죠. 뭐 아니면 따님한테 USB 가져줘서 가서 담임선생님한테 받아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입시 결과를 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학에는 입결 자료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자, 최초합이라는 게 뭐냐면, 최초합이라는 건 뭐냐면, 100명을 뽑는 학과에 800명이 지원을 했어. 그러면 쫙 줄을 세워서 1등서부터 800등까지 쫙 줄을 세운 다음 내신으로 줄을 쫙 세운 다음에 100등 되는 애한테 딱 잘라서 합격자 통보를 보내는 걸 최초합이라고 그래요. 그 최초 합격자의 80등까지의 성적 평균을 알려주냐? 아니면 그 100등까지의 평균 성적을 알려주냐? 아니면 그 100명 중에 50등짜리의 컷을, 50등의 점수를 알려주냐? 아니면 80등의 점수를 알려주냐? 아니면 100등의 성적을 알려주냐? 이렇게들 달라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그런 거에 값의 크기가 아무래도 얘가 좀 높다. 예,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여기 좀 점수가 좀 낮다. 그런 거를 파악해 볼 수 있겠죠? 1등서부터 100등 최초합의 100등의 성적을 알려주는 거니까 100등짜리 최초합의 100등 성적이 이렇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니까 제일 낮겠죠. 자, 그리고 최종 등록은 뭐냐면 이제 거기서 붙었는데 다른 학교 갈 수도 있잖아요. 붙어서. 그럼 빠지면 그 다음 학생 뽑고 또 뽑고 이런 걸 추합이라고 하잖아요. 추합이 몇 번 돌다가 이제 다 끝, 이제 100등까지 다 채웠어. 그런 걸 최종 등록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최종 등록자의 80등의 성적 평균을 알려주냐, 80등까지의. 아니면 등록자들,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성적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최종 등록자까지의 80등의 성적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80,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마지막 아이의 성적을 알려주느냐. 이건 절대 안 알려주지. 그죠? 네, 절대 안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일단 요 정도 많이 알려줘요. 그래서 최초합에 최초합된 아이의 80등짜리 성적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최종 등록자의 80등까지의 성적 평균을 알려주느냐, 아니면 80등의 성적 컷을 이 친구가, 여기 이 학교가 제일 착한 학교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대학은 참 착한 학교죠. 80등의 성적을 알려준 거죠. 최종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80% 성적, 그리고 최초 합격자의 성적 평균을 보시면 확실히 격차가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꼬랑지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제가 보내드린 거는 대부분 학교 발표한 것들이라 이런 것까지 다 나오진 않겠지만 이것들이 잘 나온 데가 어디냐면 대교협에요.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어디가. 네. 어디가? 네. 나 장애.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대도 않는 개그를 하네. 그래서 그 어디가에 가시면요. 자세 70% 컷까지들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조금 더 참고가 되실 거고요. 이렇게들 알려주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최저의 성적도 알려주고, 충원율도 알려주고. 충원율이 100%다는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27명 뽑으려고 그랬는데, 대기 번호 27번까지, 27번 하고 한 바퀴가 더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뭐 54명째까지 붙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많이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율이 높으면은 돌기도 많이 돈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정시대 성적을 알려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80%까지 성적 평균을 알려주는 그런 대학들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잠깐 시뮬레이션에서 보여드리면 여기가 만약에 경희대 국문과의 최초합 컷이 여기였다. 최종 등록자의 컷이 여기였다. 이건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근데 경희대는 알려줬네. 알려준 건 아니죠.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잖아. 5점 몇 등급인지는 모르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최초합이 50% 컷이냐, 80% 컷이냐, 그 다음에 요게 50% 평균이냐, 80% 평균이냐, 그 다음에 최종 등록금의 50% 컷이냐, 80% 컷이냐, 그리고 요게 50% 평균이냐, 80% 평균이냐,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그리고 전체 이거는 등록자의 평균이니까 그래도 경희대는 되게 착한 편이에요. 여기까지도 드러내니까. 그렇죠? 솔직히 이런 걸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근데 착한 학교입니다. 네. 좋은 학교예요. 네. 자, 서울대, 연대, 고대의 핵심적인 사항들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혹시 이런 거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거든요. 유튜브에 댓글로 물어보셔도 되고,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안 되면 뭐 이투스 밴드에 들어와서 질문하셔도 되고, 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대가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들은 좀 써볼 만한 것 같아요. 일반고를 뽑는 인원이 50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도 3%를 추천하기 때문에 해볼 만하고 고려대 학추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제가 분홍색 말풍선 안에 넣는 거는 이 대학에서 좀 선호하는 친구들을 좀 이런 친구들이다 라는 걸 넣어놨으니까 특히 연대는 꼭 연대를 등록하셔야 돼요. 썼는데 붙었는데 연대 딴 데 간다 그러면 되게 마음 상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카이스트도 그렇고 네, 성균관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러니까 꼭 가실 대학으로 저는 안전빵으로 연대를 안전빵 좋겠다. 자, 저 혼자도 잘하지 않아요? 네. 자, 서강대, 성대, 한양대도 이런 것들 정리해왔으니까 참고해 보시고, 서강대는 정시에서, 입문자연을 다 통폐합해서 뽑기 때문에 수학 나영이 작년에 점수가 높았잖아요. 그래갖고 수학 가중치를 좀 낮췄습니다. 네. 문과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좀 낮춘 것 같고요. 이쪽 반도체 시스템 있잖아요, 성대. 이런 데 비슷한 학과들 많이 생겼잖아요. 연세대학교 시스템 반도체 생겼지, 고려대 반도체 공학과 생겼지, 고려대 원래 싸고 있지, 뭐 스마트 보안학부도 생겼지, 막 그러니까 이쪽에 생각하는 친구들 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 학교들이 막 대놓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우수한 학생 끌어오려고. 자, 그래서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양대는 이런 성장 과정과 잠재력을 좀 많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나 내신 성적이 떨어져서 1.2등급인 학생과 올라가서 1.8등급인 학생이면 도리어 한양대는 1.8, 올라가서 1.8인 학생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화여대, 중앙대, 경희대 핵심적인 사항들도 좀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여기 그 이화여대는요, 신성여고에서도 좀 선호하실 것 같은데, 괄목할 만한 활동이 우수한 어떤 리더십을 갖춘 학생을 좀 상당히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학생회장이나 뭐 그런 거 했을 때 뭔가 좀 눈에 띄는 뭔가 공로를 세운 친구, 일단은 1단계는 거의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큰 문제만 없으면 합격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하고 좀 상의해 보세요. 올해 중앙대 교과하고 중앙대 학추, 그 다음에 경희대 고교연계, 동국대 학추를 쓰시려고 생각하시면 약간 과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신 컷이 조금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만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핵심적인 사항도 좀 정리했고 이 대학교에서 좀 선호하는 친구들도 좀 정리했고 그 다음에 건국대는 아무래도 이과가 과학투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 되게 선호한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뭐 건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좀 자기가 심화학습을 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독서를 했거나 그래서 뭐 성적이 좀 올랐거나 아니면 그 심화학습한 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세미나를 좀 열어줬거나 뭐 이런 거를 한다면 이건 최고예요. 진짜 짱. 그런 걸 꼭 활용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소서에도 꼭 어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 확인하시는데 올해 건대는 졸업생을 받을 생각이 없나 봐요.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반영하겠대. 좋은 기회네, 재학생들한테는. 그죠? 근데 졸업자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반영하는 대학들이 새로 생겼어요. 가천, 가톨릭, 광운, 국민, 명지, 삼육, 서강, 성균관대, 논술, 세종, 아주, 이화, 전남, 한동, 한양, 홍익대. 여기는 재수생들이 좀 몰리겠네요. 그것도 좀 알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도 준비를 좀 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고 특히나 홍익대는요 내신을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내신이 좀 좋고 최저 확보한 친구들은 뭐 그냥 무조건 100%인 것 같아요. 거의 그냥 100%.
그리고 또 특히나 숙명여대는 지방에 내신 좋은 친구, 여학생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나 동국대 올해는 학추는 전 과목이 우수해야 좀 유리하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 국민, 숭실, 세종, 단국대 핵심적인 사항도 좀 정리했고, 그다음에 말풍선언의 제가 좀 선호하는 친구들. 근데 여기서 또 보시면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좀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쪽 위쪽에 뭐 서성한 정도까지 대학, 그 밑에서부터는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좀 보여주는 대학들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자연계는 이렇게 수학이나 과학이나 수학 가형에다 가산점들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 생각하시고, 광운대, 서울과기대, 성신여대, 한양대, 에리카도 정리를 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 분홍색 박스에 있는 거는 고대학에서 선호하는 친구들. 광운대는 책 많이 읽은 친구 너무 좋아하죠. 그쵸? 네. 그래서 책에 대해서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광운대도 한번 적극적으로 노려보셔도 내신이 조금 부족한데, 여기가 평균이 2.3인데, 2.4인데 괜찮을까? 해보세요. 네. 책 많이 읽으신 분, 독서광.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 가톨릭계도 좀 정리를 해왔으니까 나중에 찬찬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가천대도 마찬가지 책도 많이 보지만 이렇게 가천대를 희망하는 학생들이라는 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또 바람개비2는 학종으로 변경되면서 내신이 조금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어떤 인원수 비교해 놓은 거 그냥 정리한 거니까요. 표 보시면 되고, 빨간색이 학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종 많이 뽑는 마지막 해예요, 올해. 그러니까 올해 학종으로 하나 정도는 좀 욕심내서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보여드린 대학 이외의 대학들도 조금 정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경기 인천 지역도 정리해 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교과가 많은 대학들은 내신이 좋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궁금하시면 거기서 제가 드리는 자료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제가 제주 친구들이 좀 많이 쓰는 지방대 몇 개도 좀 정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이런 데도 부산대가 자소서를 좀 도입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영향력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대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소서 잘 쓰셔야 될 것 같고, 부경대는 글로벌한 마인드에 대한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굉장히 힘이 센 학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전북대, 전남대, 그 다음에 경상대, 거기 핵심적인 것들도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전남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전 가능성, 한양대랑 좀 비슷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전북대는 전공과 관련된 그런 거 좋아하는, 그리고 또 경상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공 분야와 관련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교대, 부산교대, 제주대. 하도 떠들었더니 목이 막이 바보. 물을 한 컵 갖다 놓는다고 그러고 깜빡 까먹고 안 갖고 왔네. 아이, 진짜. 자, 그래서 각 교대들도 정리를 좀 해왔고요. 교대는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부분이 이런 거 되게 많이 좋아요. 고른 노수성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고요. 제주대는 전공과 관련된 거 많이 보지만 이런 교과 활동이 좀 우수한 친구들, 거기다가 주도적인 친구들 되게 좋아하는데 인성을 상당히 좀 따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인성이 뭔지 아시죠, 부모님들? 인성은요, 착한 애 순둥이가 아니에요. 인간성 됨됨이가 아니고,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성실성과 책임감? 그러니까는 어떤 출석이라던가 지각이라던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협업했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들.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성실성과 책임감. 그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최저가 소폭 완화됐거든요. 특히 지역 인재에서 내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시에서는 이런 데는 영어에 대한 반영률이 좀 크다라는 것도 좀 제주대의 특징이니까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저기를 활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광주교대, 진주교대, 전주교대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진짜 친절하지 않아요? 알았다고 빨리 하라. 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참고해 보시면 그런 우수성을 다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교대 쪽에서는 그게 되게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주교대 같은 경우는 이런 집단 토론에 대한 면접도 되게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보시면 되고, 조선대, 원광대 핵심적인 사항들은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저가 완화되면요, 내신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올해 더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뭐 큰 변화가 없으면 작년도랑 비슷하게 흘러갈 거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제주의 인원수 변화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죠? 오케이, 좋습니다. 의대는 아무래도 이 북쪽에 있는 의대들은요, 학종하고 정시예요. 학종과 정시. 근데 남쪽에 있는 의대들은 교과와 정시. 근데 이 교과라는 건 대부분 지역 인재가 좀 많아요. 지역 인재랑 학추가. 그래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치대는 학종이 더 많아요. 학종과 정시가 더 많고, 한의대는 교과랑 정시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 이게 자소서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좀 도와주실 거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숙제도 좀 나갈 겁니다. 뭐 숙제 안 하셔도 돼요. 뭐 우리 아들만 좋지. 해주세요. 부탁. 정말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내년에 저희 아들하고 부모님들 딸내미하고 대학에서들 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자, 근데 내년 되면 바뀌어요. 근데 1번, 2번 합쳐지는 게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알 거 없고, 네, 여기까지만. 아시겠죠? 오케이. 일단 따님들하고 한번 앉아서 요거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 답 좀 달아보세요. 여기다 하나씩 답을. 여기다 하나씩 답을 달아보면 자기소개서의 골격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나 여기 공부하고 싶은 분야, 요 학과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이나, 제가 이거 왜 쓰고 있죠? 뒤에 있는데, 네,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가보시면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에 들어가 보세요. 네. 글씨도 더럽게 마우스로 글씨 쓰니까 그래요. 근데 원래 잘 못 씁니다. 네. 그래서 워크넷이나 커리어넷 가보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뭐 보시냐면 직업 검색이나 메뉴 두 가지 직업 검색이나 학과 검색 두 가지 메뉴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보셔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드러내시는 게 좋아요. 이해되셨나요? 간호사 그런 거보다는 임상병리 전문 간호사 아니면 노인요양복지 전문 간호사 응급실 ER 전문 간호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좀 찾아주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요거는 교수님들이 얘기하는 것들 정리해갖고 여기다도 답 달아보면 자주 쓸거리들이 생기는 거고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쓰지 말고 특히나 단순 나열된 이런 것들은 진짜 이제 촌스럽고 싫고 읽어보기도 싫고 짜증나고 아시겠죠? 절대 그래서 자소서의 철칙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1번서부터 6번까지 요거는 꼭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나열 안 되게 하려면 에피소드 하나당 500자예요. 그러니까 막 이것도 했고 정말 절대 그렇게 쓰지 마세요. 500자. 쓸 게 많은데 나중에 면접 때 가서 얘기해줘. 그리고 학생 기록부에 다 있어요. 근데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조금 읽어보시면 상황 다 알고 궁금하면 면접 때 부를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의미 있는 것만 이렇게 쓰세요. 그래서 1000자 글쓰기면 2개 에피소드, 그리고 1500자 글쓰기면은 3개 에피소드. 근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750자씩 2개 쓰셔도 되고. 이해되셨죠? 오케이. 가장 중요한 건 첫 줄, 두 가지 첫 줄. 그러니까 따님하고 이 첫 줄을 고민해 보세요. 정말 네가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걸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뭘까? 이걸 한번 같이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 테마도 만드셔야 돼요. 테마. 그래서 자소서에 어떤 테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첫 줄 중요한 거고 에피소드 하나당 500자고 그다음에 테마 만드시고 테마는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공학과 그러면 이런 생활 지원형 로봇 연구 개발 아주 좋다. 그리고 간호사 CRA 전문 간호사, 의사다, 후천적 소아심장질환 연구, 오 좋다. 이런 식의 테마. 그게 자소서에 쫙 좀 보여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자소서 1번에 첫 줄에 써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이런 테마들을 만드시기에 좀 참고가 되실 만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따님들하고 한번 이 오타 나온 걸 또 이렇게 났네.
아우, 정말 부끄럽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치다가 그래 이렇게 됐는데 꼭 설명이 하다 보면 이게 보여. 아, 나 진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빨리 넘어가야지. 자, 그리고 상경계열, 그 다음에 사회과학계열, 어문계열에서도 인문 어문계열에서도 쓸만한 것들 또 정리를 해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친절함으로 묻어주세요. 네. 그리고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라고 하세요. 그냥 고집 피우지 말고 자기소개서 공식 알려드릴게요. 첫 줄에 가장 핵심적인 거 쓰고 두 번째 줄에 노력한 이유와 학과와 연계된 과목을 그냥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냥 괜히 또 딴 거 쓰지 마시고 연계성 있는 과목으로 그리고 구체적인 노력사항을 쓰시는데 여기를 5줄 이상을 꼭 써야 돼요. 이걸 5줄 이상 쓰지 못한다는 얘기는요. 이거 대필이란 증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력의 결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고 자기소개서 1번의 첫 줄은 이런 걸로 시작해도 괜찮고 아니면 자기가 아까 만든 테마 같은 걸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서는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 6번에서 실생활에 적용한 사례 자기소개서 공식이에요. 자기소개서 1번만 잘 써지면 2번, 3번, 4번은 좀 쉬워져. 금방 써요. 그러니까 일단 1번을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요 순서대로 쓰자라고 하고 이건 부모님들 숙제 이런 거 찾아주시기.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 가보시라고 그랬죠? 워크넷하고 커리어넷 뭐 검색하라고 말씀드린 기억나시죠? 직업 검색, 학과 검색 또는 이렇게 그 대학교 학과 소개 홈페이지, 커리큘럼 이런 거 좀 찾아주세요. 이런 거를 좀 따님하고 연계성 있는 것들을 좀 찾아주시면 따님 자기소개서가 정말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이런 인재상도 전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 정리해놓은 파일도 제가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받아보셔서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자, 수능 공부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수능 공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 정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근데 따님들이 국어 80분 안에 푼다고 생각하실걸요? 아니에요. 70분 안에 풀려고 했어야 돼요. OMR 체크하는 10분 뺀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탐구는 시간이 짧으니까 5분 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70분, 90분, 60분, 25분에 대한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 스마트폰에 있는 거 말고 진짜 탁상용 스탑워치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전 과목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수능과 똑같은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오전에 국어 공부, 점심 먹기 전에 수학 공부, 점심 먹고 영어 공부, 저 오후에 탐구 공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더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까요? 1교시 8시 40분에 시작하잖아요. 8시 40분 시작하는데 사람의 뇌가요 2시간 이후에 정상 작동이 된대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6시 40분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거 중요하고 일찍 일어나서 이때 학교 가는 거 아니고 학교 가도 돼요. 이때 1교시가 뭐죠? 국어예요, 국어. 국어 모의고사 푸세요. 국어 모의고사를 짧은 모의고사를 하나 풀어보세요. 서점에 가면 그 20분 모의고사 팔아. 20분짜리 모의고사. 그래서 글씨 끝내주 초딩 글씨, 초딩. 초딩도 이거보다 난가? 네. 국어 20분짜리 모의고사 팔거든요. 그거 사서 풀으라고 하세요. 그거 잠깐 풀고 학교 가도 되고. 아니면 학교 가서 그거 풀어도 되고. 그래서 아침에 국어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아들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지 사이즈로 자꾸 풀어봐야 되거든요. 시험지 사이즈로. 그래서 왜냐하면 친구들은 여기다 풀어요. 요런 데다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빈 부분에다 푸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지 그런 걸로 자꾸 훈련해야 된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OMR 체크도 해야 되고, OMR 연습해야 됩니다. OMR,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OMR도 연습하고, 토끼 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시험 시간에 인생 망칩니다. 네. 얼마나 참 디테일한지, 참. 이런 노력으로 공부를 좀 하지 그랬어. 자, 그리고 300점 만점이거든요. 300점 만점에 제가 원점수 배치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따님 보시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50, 50 그래서 300점 만점. 그래서 이렇게 세 과목 해서 야, 딸, 너 중앙대 가고 싶다며. 중앙대 국어국문과 가려면 그래도 260점대 후반은 돼야 돼. 이거 왜냐면 여기 이거 점수 정확한 게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점 정도 왔다 갔다 해요.
정확한 점수 아니고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고 그냥 확인용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큰 의미도 없어요. 근데 이게 딸, 너 200점 후반인데 너 30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요번 거? 이거 30점 어떻게 메꿀 것 같아? 엄마, 나 요번에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 푸는데 실수한 게 7개나 돼. 그럼 와, 그 7개만 더 맞았어도 벌써 20점이 넘게 올라가는데 와, 딸 실수하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일단 응? 중앙대가 가능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요. 따님이 자연스럽게 긴장감도 늘어나고 조금 더 신경 많이 쓰는 아시겠죠? 네. 그런 용도로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좀 넉넉하게 준비했거든요. 220점까지도 좀 넉넉하게 준비를 했고 이 옆에 나와 있는 이거는 영어 평균 등급이에요. 영어. 그러니까 영어도 이런 대학 정도 생각하신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지노선 3등급서부터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따님 슬럼프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180점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게 네, 기출문제 좀 많이 풀어보라고 하세요. 자, 요거는 어떤 N수생의 현역 시절의 실수에 대한 것들을 후회하는 거죠. 거의 매달 있었더니 모의고사에서 일희일비하고 감정 소모하고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수능 미만잡이라는데 이 친구가 저거 그대로 갖고 왔거든. 거기에서 막 입시 사이트 가서 전전하면서 막 댓글만 2시간째 달고 한 문제만 더 맞았으면 막 1등급인데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웠대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하지. 그 시간에 차라리 영어 단어를 외우지. 그러니까 수능만 잘 보면 됐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쓸데없는 시간들 그리고 또 이런 그런 쓸데없는 시간이 자투리 시간으로 너무 많이 남았었대요. 쉬는 시간 잠깐만 해도 그걸만 다 모아도 하루에 90분이 생기는데 그때 영어 단어라도 외우고 밥 먹고 나서 수학 문제 2개라도 더 풀어볼 걸. 그런 후회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또 솔직히 자기 처음에는 이 세 책 사면 다 풀 것 같았는데 따님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남은 세 책 개수만큼 수능에서 오답 생긴다고. 권수만큼. 네. 무조건 다 풀으라고 하세요. 지금은 뭐 가릴 거 없어. 그냥 뭐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질보다는 양적인 걸로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너튜브랑 얼굴책 분명히 방해되는 거 맞거든요. 아니, 어쩌면 이렇게 얘네들은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콘텐츠만 계속 올라오는지 도저히 멈출 수가 저도. 그러니까 아예 안 보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이라도 핸드폰, 스마트폰 전 잠깐 정지해 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원래 스마트폰도 아예 안 사주기로 했지만 그 너튜브랑 얼굴책 계정도 연초에 정지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보는 게 나아요. 환경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면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피해 보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편식 공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친구들이 조금 마음이 급하니까 좀 편식적인 공부를 많이 해요. 편식적인 공부? 네, 말이 좀 이상하네. 그래서 요거만 들이다 파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도리어 발등을 찍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 있는 과목의 성적이 훅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세요. 아, 그래. 너는 진짜 국어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 국어를 포기하고 다른 과목에 집중해라라고 얘기하시기 전까지는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인강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 뭐 대치동 강의 다 들어 풀커리로 들어야 성적 올라요?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아직까지도 학원을 좀 많이 다니는 고3들 조금 줄여 나가실 때가 됐죠. 이제 안 다녀야 돼요, 원래는. 자기 공부해야 되거든요. 저도 제 아들 수학학원 하나 다니거든요. 이제 그만 다녀라. 그랬더니, 좀만 더 다녀보려고. 너 불안해서 다니는 거니? 그랬더니, 아니, 조금만 더 해서 문제 거서 푸는 것도 연습하고, 좀만 더 연습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그런 거 정도 아니고서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효율성만 따진다. 이런 거 학습량은 전혀 신경 쓰는 안 쓰고, 아니, 이 세상에 효율적인 공부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혹사당하고 힘들고 막 바쁘고 할 게 많고 그럴수록 더 효율성은 나오는 거 맞잖아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인간이고 한 과목 포기하면 시간 여유가 남으니까 다른 과목 더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 시간에 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 없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당장 내일서부터라도 따님한테 학교 수업 시간, 뭐 인강 들었건, 뭐 학원 수업을 들었건, 수업 들은 시간 포함해서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공부 시간이 나와야 된다. 12시간 이상의 공부를 해야 네가 목표한 대학 갈 수 있다라고 딱 단언을 하세요. 어쩔 수 없다, 딸. 우리 100일 동안만 고생하자. 엄마도 도와줄 테니까, 아빠도 도와줄 테니까, 우리 100일만 애써 보자.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따님들 모두 다 좋은 성과들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뭐 이투스 밴드도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도 좀 하시고,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에 자료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 홈페이지도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어, 제 쪽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물어보세요. 아니면 선생님한테 여쭤보시고 밴드에서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 좀 많이 하셔서 따님들 정말 좋은 성과 나와서요. 내년에 목표했던 대학교 다니는 거 꿈꾸면서 좀 힘든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마른 수건 짜내기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격려해 주시고 건강 관리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오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